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찬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양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양시장 모두 그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200선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2180선까지 내려왔고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흐름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우선 개인들의 순 매수로 계속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좀 개인들이 우선 시장을 들어 올렸을 때 순 매수했었던 종목이 이 언택트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였는 상황에서 우선 지난주부터 그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는 약간 조정하는 흐름이 보여주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조선 자동차 업체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개인이 2024억의 순 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가 4.11%, 그리고 카카오가 2.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과거에 몇 달 전부터 개인들이 쭉 올렸었던 그런 패턴을 오늘 시장에선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용지표 호조가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그런 영향이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장중에 오늘 장 초반에 2200선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그런 상승폭을 반납한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지수 랠리를 위해서는 외국인들 순 매수가 필수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의 그 힘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가요? 네, 우선 지금 현재도 같은 코스피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02% 상승이지만 거의 상승폭 그리고 거래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몇 달 전부터 이어졌었던 이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세트론 헬스케어만 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HLB, 세트론 제약이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데는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오랜만에 4.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2.4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보합세를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코스닥은 큰 어떤 호재도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대다수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큰 호재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부합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새빨간 이슈들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회복 기대감에 활짝 핀 정유주, 향후 흐름은 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훈풍 부는 미국 고용지표, 국내 시장 영향 분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거래일 뉴욕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이재용 운명의 날, 오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영장 심사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외국인 국내 주식 넉 달 연속 팔자, 올해만 25.7조 원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4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4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올해만 25조 원 이상의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 반면 상장 채권 시장에서는 5개월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본방사수 시대 끝났다. 열기 뿜는 OTT 대전 속 주목 종목은인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와 정유주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2주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WTI 7월물이 전거래일에 39달러 선에서 마감을 한 데 이어서 그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3개월 만에 장중 40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7월 말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현행 수준의 감산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 소속 23개 산유국의 석유 장관들은 지난 6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당초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던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7월물 WTI는 5월 한 달간 62.4%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불확실성으로 이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감산이 합의대로 이행될지 이 부분도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제유가의 반등으로 국내 정유주들은 최근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S-오일과 SQ이노베이션 같은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이재용 운명의 날, 오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영장 심사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였다라고 보고서 이 부회장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삼성 측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회장이 정말로 구속이 된다면 총수부재로 이 삼성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그룹주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삼성전자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삼성 SDI와 물산, 중공업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의 강세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이슈와는 별개로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이러한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산업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집콕이 늘면서 국내 OTT 업계들의 경쟁도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OTT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약 87조 원 규모에서 올해 약 127조 원 규모로 2년 내 46%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업계에서도 이 콘텐츠 강화를 위한 행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일단 제이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 드라마 사업 부문을 몰짝 분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CJ ENM과 JTBC의 합작 OTT인 티빙의 경쟁력이 강화될지 이 부분 관심 집중되고 있고요. 또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함께 만든 OTT인 웨이브도 최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대폭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존 드라마 제작사들도 OTT 제전에 속속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망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회복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WTI 7월 물은 5%대 급등하면서 3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정유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한국은행에서는 이 국제유가가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배럴당 30에서 4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던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네.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그 영향은 내년까지도 지금 경기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에 대한 수요 부분은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마디로 그 WTI가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전에 회복 이상까지도 가기에는 올해 하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산 연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970만 배럴이라고 하지만 960만 배럴이거든요. 멕시코가 이 감산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산 규모를 줄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970만에서 그나마 좀 960만, 10만 배럴을 줄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오펙 플러스는 이 미국과 캐나다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연대체인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석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한테도 감산에 동참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감산, 물론 한 달 연장했지만은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 970만에 대한 감산 부분은 역대 최고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역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 기업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3월 어떤 중순에서 지금 현재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그 어떤 WTI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1분기 때 적자를 보여주었는데 2분기 때도 적자를 보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이제 1분기 적자 폭에 비해서는 2분기 적자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정제 마진 악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역시 그런 부분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고, 역시 뭐 정제 마진 쪽보다도 이제 화학이나 윤활유 쪽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 손실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2분기에 적자 부분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비이상적으로 55,000원에서 지금 12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오버슈팅이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뭐 SOL이나 뭐 다른 정유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정유주들의 실적보다도 어떤 기술적인 매수세가 기대 심리와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유가 회복이 아까 뭐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듯이 그 정도 선에서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고, 일단 SK이노베이션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분기 적자 폭은 1분기보다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 훈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월보다 1.3% 하락한 1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망치 19%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치라서 그러한 소식으로 오늘 우리 양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소식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뉴욕 증시의 급등세, 특히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정치적 사항이 있잖아요. 네. 특동 같은 경우에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용률,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가장 큰 어떤 GDP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고용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투자 심리를 이끌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좀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고용 지표가 나온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 주로 이제 어떤 서비스업 지표 쪽에서만 긍정적으로 나왔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노동시장 참가 이런 여러 가지도 좋긴 하지만 또 까놓고 보면은 이번에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저임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거 복귀했던 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또 저임금, 어떤 일용직 노동자들의 또 일시적인 해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간에 지난달의 고용 지표로만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매달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비스업에서 조금 개선이 된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시간 전쯤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쯤 그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오늘 그룹주들 아까도 뭐 짚어주셨지만 크게 뭐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 그렇죠. 이제 뭐 크게 영향은 이제 내일이 돼봐야 알겠죠. 네. 내일이 돼봐야 아는 거고 지금 약간 잠잠한 어떤 이제 고요 속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예.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재용 그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 제외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커지겠죠. 그 전에 이제 삼성 쪽에서의 진행했던 뭐 반도체 비전 뭐 이런 거나 대규모 M&A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주도했던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만약 구속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구속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말씀 들어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뭐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분은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네. 뭐 그럴 때 이제 형사 구속 가는 건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 우려나 그런 게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구속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판단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이벤트성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상승폭이 더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어서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등락폭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구속 심사 결정이 나면은 구속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룹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셨는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이 고점을 만든 뒤에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장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머뭇거리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또 관련돼서 월요일인 만큼 그 이슈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월요일인 6월 8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에서 오늘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하는 바이오 USA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온라인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된 기업 쪽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가 영향력들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이슈에서 다뤘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여부들 오늘 결정이 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정치적인 흐름인 만큼 여기서 어떤 변화들, 특히 불확실성의 증폭이냐, 해소냐에 대한 갈림길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란 어떤 시스템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 부분의 어떤 구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 불확실성 여부들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의 알래바마 공장이 한 달간 셧다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물론 핑계는 방역인데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생산량 조절 쪽이 무게가 좀 실리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지금 최근에 5월달 지난 자동차 지표들을 살펴봤었죠.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다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독일의 5월 달에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이제 중국의 지표와 같이 연결돼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지표와 독일 지표는 왜 관련돼서 중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어떤 중간재나 그리고 기계 같은 쪽을 어느 정도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지금 중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산업 생산이 한번 급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즉 아직까지 어떤 중국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결돼서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경우도 영향권이 아직 가시화가 크게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너무 크게 흔들린 만큼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전반적인 모습들의 또 중요한 어떤 변화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중요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독일의 산업 생산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어떤 폭은 보였지만은 이 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반등 시도가 들어가는지 여부가 일단 하반기를 또 바라보는 중요한 어떤 제조업 지표 관련된 동향이겠다라고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6월 9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화상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역대 최고급의 감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러시아가 찬성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이끌어가는지 여부들도 중요한 유가의 변수로 봐야 되겠죠. 벌써 WTI 기준으로 40달러대 부근이 들어온 상황, 근접된 상황 쪽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확장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미국의 5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낙관 지수다 보니까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이번에 흑인 사망과 관련된 소유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같이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6월 10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 지표 쪽에서 고용 동향과 그리고 통화 및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은 당연히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들이지만은 아직까지 취약계층, 대표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통화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속도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를 바라볼 때 유동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여러 가지 흐름들은 물론 양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V라고 하는 통화의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통화 유통량과 관련된 어떤 손바꿈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화가 유동성을 계속 말해주느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유동성이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복 어떤
통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중국의 5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거의 계속 우하향화돼 있죠. 그런 쪽에서 생산자, PPI, 소비자 마찬가지로 둘 다 물가 수준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물가도 떨어지고 생산도 제대로 값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디플레이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권 쪽은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아마 이 중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변화가 먼저 나와야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선순환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같은 날 미국의 FOMC 회의 발표 상당히 중요하죠. 이쪽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반응은 일단 연준은 역시나 아닌 쪽으로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연준 의장의 코멘트들, 특히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속도 조절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지금 무사한 상황들인데 막상 금리나 나머지 흐름들은 거의 손을 안 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코멘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이 확인해 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월 11일 날 목요일에는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중요한 흐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베이시스의 동향. 특히 지금까지 추세가 강화되면서 움직였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변화가 나오느냐 여부들인데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백오데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선물이 더 낮고 현물이 높은 과정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가 이 5월 말부터 6월 초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시장, 콘텐고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쪽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이제 베이시스와 관련된 부분들 단순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시장 흐름들로 가는지의 여부들을 계속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한국에서 또 코로나19 관련돼서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이름이 참 깁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민주당과 함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서 관련된 위기 대응 방안들을 하반기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재정적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환경 정책과 관련된 쪽에 어떤 친환경차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전기차 흐름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급하게 하락했죠. 급하게 하락한 만큼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력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작동할 때까지 연준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표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들은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고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6월 1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기 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KG 동부제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편입이 되는 어떤 흐름들과 함께 추가적인 기업 내용들의 변화가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한국의 5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래도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선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5월 자동차 판매와 함께 미국의 5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또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그러니까 즉 목요일과 금요일을 걸치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소비 관련된 지표겠죠. 미국 관련된 소비 지표들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그 100대 부분까지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제 급하게 밀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 경제 재개를 통해서 어떤 빠르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선 가장 이번에 실업률 발표와 관련된 쪽도 기대감이 낮았는데 낮은 기대감보다 살짝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환호를 하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에 기초가 될 수 있을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똑같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 만큼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발표될 이슈들 챙겨봤는데요. 역시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시장을 잘 대응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신일전자입니다. 본격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무더위 대비 물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는 요즘 서큘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서큘레이터 시장 초기 진입자 신일전자 오늘 일정 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정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소폭의 오름세 그리고 있습니다. 8위에는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지난 1일에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이후로 오늘까지 무려 7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9%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에 DY파워도 9%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6위에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한성기업, 4위는 이지홀딩스, 3위는 시즌, 2위는 LG화학, 1위는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위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한성기업입니다. 이 종목은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수 끝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이 바이든이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법대를 나왔는데 이 한성기업의 대표이사도 시라큐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주로 묶였고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저는 뭐 단기간의 상승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묶이나 싶어서 일단 스탑을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일단 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을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간 건 좋은데 이유가 어이없네. 크크. 바이든이랑 뭔 상관? 이번엔 바이든이 도와주네. 장롱주 반만 탈출. 이거 너무 강한데 2등주는 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상한가 간 건 좋은데 이유가 좀 어이가 없다. 바이든이랑 뭔 상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엮이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주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입니다. 세 가지가 통합니다. 네. 학연, 지연, 혈연.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간 한성기업은 학연으로 엮인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관련된 이슈가 좀 타고 있는데 다만 바이든 이슈만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 좀 다소 어렵고요. 워낙 좀 청산 가치가 BPS 대비 PBR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평가 이슈랑 같이 호재가 붙으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바이든이라고만 묶인 게 아니고 저평가 이슈까지 같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도와준다. 장롱주 반만 탈출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거라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네. 그래도 더 상승 흐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장롱주 반탈출했다는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유동성이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고점 자리였던 8,000원 흐름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이 시작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두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이슈도 있고 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을 볼까요? 야, 이번엔 너무 강한데? 라고 하시면서 이등주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등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이든과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성기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평가 이슈로 좀 두각받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성기업 일단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를 못하는 개인들의 어떠한 마음을 대변하는 문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바이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이슈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인 후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어떤 그 관련된 종목들 슈캠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펀더멘탈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도 차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주식의 탄력성은 1등주가 가장 세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밀고 있는 탄소 배출권 정책 관련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다만 1등주보다는 그 힘이 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짚어드렸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이지홀딩스입니다. 오늘 2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지바이오가 이지홀딩스를 존속회사로 이지바이오를 신설회사로 하는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지홀딩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종속회사 팜스토리, 우리손, FNG 등의 기업들이 남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스탑을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박앤셀 운운하면서 막 들어오는 애들 그러다 탈난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오늘 더 위로 뚫는다 해도 내일은 폭포수다. 진작 못 담은 게 한이네. 혹시 오후에 기회 주면 담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박앤셀 운운하면서 들어오다가는 탈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오늘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두 개를 쪼개가지고 둘 다 상장을 시키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업부가 이지바이오가 되고요. 그다음에 홀딩스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부 쪽이 조금 더 명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는 상한가를 갔고요. 근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약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지주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가 둘로 나뉘었는데 통상 사업부 쪽이 강하고 지주사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다. 오늘 더 위로 간다고 해도 내일은 폭포수처럼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전문가님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제 상승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폭포수는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둘 다 섹터가 올라간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폭포수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종목 자체가 또 저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다. 그런데 오히려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면 바이오 쪽이 더 낫다라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볼게요. 3위 종목입니다. 시젠인데요. 오늘장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목 최근에는 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양새였잖아요. 여기서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하겠습니다.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큰 욕심은 없다. 오늘 종가로 5%만 지켜줘라. 전고점 14만 원대 돌파 내일 가능할까요? 고층 주주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12층 거주민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손절가 좀 유유라고 쓰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전고점 14만 원대 돌파가 내일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시즌이 힘이 좀 약해졌잖아요. 근데 내일 당장 14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내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시즌 자체가 워낙 청산 가치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청산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세 부담이 좀 있습니다.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불가능하고 14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14만 원을 뚫어내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면 14만 원
원까지는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고층 주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12층 거주민인데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손절가 좀이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좀 측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살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추세선은 이제 61선 의미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93,000원 지지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93,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내가 그래도 가져가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관계적으로는 129,000원 정도에 매도하신다면은 어떤 긍정적인 수익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는 9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2차 전지는 좋은 말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LG화학보는 개미들,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많네요. 허당 30만 원대 주주는 편안합니다. 그냥 60만 원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지금 외인이 들어오고 있다, 타이밍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52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부터는 가진 자의 여유 구간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그래요? 싶고요. 진입 구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분명 외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다시 또 재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30만 원대 주주는 편안하다, 60만 원까지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부럽고요. 60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제가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데 네. 현재 청산가치 BPS가 22만 원 정도 잡힙니다. 20만 원이면 한 3 정도, PBR 3 정도 잡았을 때 한 66만 원 잡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보신 것 같고요. 60만 원이 아마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0만 원까지 목표가로 설정하셔도 괜찮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 종목이네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제는 스탑을 들고 싶어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죄다 끌어모아 넣었는데 오늘 57,000원 안 갈까요? 뭔가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속 이슈 때문인가? 고민 또 고민 중 12% 수익 중인데 익절할까 추매할까라고 정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죄다 끌어모았다. 57,000원 오늘 안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아직까지 이슈가 조금 뚜렷하게 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지수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쉽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뭔가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 같다. 구속 이슈 때문인가? 라고 하셨는데 오늘 구속 이슈가 크게 그룹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전문가님? 그것보다는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부담 구간에 사실은 도달했습니다. 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5만 원 돌파하겠어다, 돌파했네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물량이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전고점 자리는 6만 원짜리에 이제 근처에 왔습니다. 6만 원이라 해봤자 10% 상승폭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지금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 구간에서 기대치만 갖고 가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은 고심 끝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구속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고민 또 고민 중이다. 12% 수익 중인데 여기서 익절을 할까,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신데 어떤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전문가님? 아직까지 시장 유동성은 풍부한 건 맞고요. 네. 다만 지금은 지금 이 종목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한 59,000원, 8,000원이면 쉽지 않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12% 수익
수익이면 훌륭한 수익입니다. 예,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또 눌림 구간에서 또 삼성은 영원한 또 1등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익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린다면 그때 재진입해서 또 한 번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부담 없는 구간을 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주식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차트가 바닥이면 상승한다라는 게 기본 노칙인데요. 오늘은 그 종목 중에 이제 성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 기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화물 운송, 화물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박 화물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차트 바닥에서 자 지금 구간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 대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 자사주 매수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50억 취득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굉장히 주목하게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 주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보시게 되면 15,500원 현재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17,400원 전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13,000원 보고 보시면은 좀 여유롭게 매매 가능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황주명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부담이 없는 구간에 놓여 있는 선광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빨간 종목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